자원순환제도와 적용 1차 시 포장재 재활용. 안녕하세요. 포장재는 평소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금속, 유리, 종이,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다양한 재질이 있는 포장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 단계 제품의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나 용기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포장재의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다음 사례를 함께 보시죠. 상품의 유통 방식과 소비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포장재의 사용량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익 등의 문제로 수거업체에서 이러한 재활용 폐기물 등의 수거를 전격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다행히 환경부의 지원으로 수거업체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하면서 급한 불은 피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수거업체들의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포장재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재활용품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을 금지하면서 수거업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포장재들이 어떻게 재활용되고 있는지 국내 포장재 재활용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포장재 재활용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국내 포장재 재활용 관련 제도인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포장재별 재활용 공정 및 현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학습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1. 국내 포장재 재활용 관련 제도. 포장재 폐기물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국내 포장재 폐기물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분리수거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1993년 폐기물 부담금 제도 및 폐기물 예치금 제도, 1995년 폐기물 종량제, 2003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원순환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와 연계된 환경성 보장제도, 분리배출 표시제도, 빈용기 보증금 제도 등 다양한 환경정책 시행으로 포장재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포장재 재활용과 관련이 깊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종전 제품의 재질, 구조 개선 정도에 있던 환경 개선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무 범위를 소비자가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즉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에서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Extended는 확대된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지자체로부터 생산자에게 확대한다는 의미와 생산자의 환경적 책임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폐기물 관리 책임의 영역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생산자까지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오염 원인자로서 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듀서는 생산자로 포장재의 재질 및 디자인, 비용을 가격에 내부화시킬 수 있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생산자를 의미합니다. 리스폰서빌리티는 책임으로 물리적 책임과 재무적 책임으로 의미를 나눌 수 있는데요.
물리적 책임은 폐기물의 수집, 선별, 재활용을 수행하는 책임을 의미하며 재무적 책임은 책임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EPR 제도가 어떤 이유로 국내에 도입되었는지 EPR 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계 하에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생산자 책임 원칙에 의해 19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 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제품 설계, 제조 단계에서 재질 구조 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과 재활용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생산자의 책임을 재활용까지 확대하기 위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의무 품목과 의무 생산자, 주체별 역할, 그리고 업무의 흐름 등 현황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먼저 어떤 품목들이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들은 7개의 제품군과 4개의 포장재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품군은 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 412지용 필름, 합성수지 재질의 긴발장에 해당되며 포장재군은 종이팩, 금속 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가 있습니다. 포장재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들은 EPR 제도가 시행된 2003년에는 일부 업종의 종이팩, 유리병, 금속 캔,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류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2004년 비닐류 포장재가 추가되었고 2010년에 비닐류 대상 업종이 확대되었으며 2014년에는 플라스틱 용기 포장이 전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활용 의무 생산자는 제품의 경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 수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며 포장재의 경우 대상 포장재를 제품 포장에 사용하는 제조 판매업자 및 수입업자는 매출액, 수입액 및 출고량, 수입량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EPR 제도에서는 생산자가 재활용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생산자, 소비자, 지자체, 정부가 각각 일정 부분의 역할을 분담하되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비자는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쉽게 식별하여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 표시제도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활용 의무 생산자는 회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합니다. 대부분의 의무 생산자는 재활용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 사업공제조합에 제출하여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활용 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분담금의 산정 기준,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재활용 사업공제조합은 분담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며 재질 구조 개선과 의무 이행을 인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질 구조 개선이란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새로운 포장재를 설계 수입하거나 기존 포장재의 재질 구조를 개선할 경우 재질 구조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재활용이 용이하게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를 확인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리수거 업무와 제도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은
생산자별 출고량, 회수 재활용 의무 이행 계획서 접수 승인, 회수 재활용 의무 이행 실적 보고서 접수 및 실적 확인, 재활용 부과금 부과 등 제도 집행에 관한 사항, 재활용 현장을 확인 조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법령 재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매년 품목별 재활용 의무율 산정고 시, 재활용 사업 공제조합 설립 인가 및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지원, 관리, 주체 간의 갈등 조정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EPR 제도의 업무 흐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활용 흐름, 자금의 흐름, 정보의 흐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재활용 흐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자가 제조한 재활용 가능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 폐기 시 분리 배출하며 분리 배출된 폐기물은 수거업자가 수거, 수거된 폐기물을 재활용업자가 재활용합니다. 자금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는 재활용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재활용 공제조합은 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으로 수거업자와 재활용업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보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활용 공제조합은 한국환경공단에 회수 및 재활용 의무 이행 실적을 보고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회수 및 재활용 실적 확인 및 미이행 시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며 환경부는 보고받은 분리수거량, 재활용 실적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 의무율을 고시합니다. 의무 이행년도 전년도 12월 중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회수 재활용 의무율은 생산자 출고, 수입량에 적용되어 재활용 의무량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재활용 의무 이행 방법은 의무 이행 대상자가 직접 회수, 재활용하는 방법과 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재활용 공제조합을 통해 분담금을 납부하여 의무를 대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회수 재활용한 자는 그 회수 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분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 부과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는데요. 여기서 미이행량은 회수 재활용 의무량에서 회수 재활용 실적의 차를 의미하고 미이행 가산율은 미이행량에 대해 재활용 비용의 115%에서 130%까지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활용 실적이 재활용 의무량에 미달한 경우 미달된 재활용량에 상응하는 재활용 소요 비용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 대상은 재활용 의무 생산자 또는 재활용 사업공제조합이고 부과기한은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은 매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EPR 제도를 통해 자원 절약 효과와 경제적 편익 창출 효과, 제품 환경성의 향상, 재활용 산업 기반 구축,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EPR 제도의 성과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자원 절약에 기여합니다. 2015년 재활용량은 2002년 예치금 운영 시 93만 8천 톤보다 78.6%, 즉 73만 7천 톤 증가한 167만 5천 톤으로 EPR 시행 13년 동안 총 1,808만 1,000톤이 재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재활용률도 2002년 40.6%에서 2015년 72.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편익을 창출합니다. 2003년에서 2013년까지 누적 재활용량은 1,484만 톤 이상으로 경제적 효과는 6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세 번째, 제품의 환경성을 향상시킵니다. 기업들의 친환경 제품 출시를 확대시키고 재활용 및 환경성을 고려한 제품의 생산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활용 산업의 기반을 구축합니다. 재활용 시설 인프라가 확충되었고
재활용 활성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제조합 설립으로 영세한 재활용 업체의 과다 경쟁을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품질 개선 및 재활용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시장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2015년 재활용 의무 생산자는 지속적인 신규 품목 확대로 2003년 대비 158%, 재활용 사업자는 60%가 증가됨에 따라 안정적 재활용 산업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5번째,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 2. 국내 포장재 재활용 공정 및 현황. 국내에서 발생한 포장재가 EPR 제도를 통해 어떻게 재활용되고 얼마나 재활용되고 있는지 재활용 현황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포장재는 어떻게 재활용되고 있는지 재활용 공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리수거된 종이팩은 이물질 제거와 수집 원료로 쓰기 곤란한 원료를 골라낸 후 펄프와 비닐을 부드럽게 해리시켜 분리하는 고해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가성소다를 투입하여 우유팩 인쇄 잉크 및 불순물을 제거하는 약품 처리 과정을 거쳐 미해리 원료를 세밀하게 해리시킴과 동시에 미세하게 절단하고 해리되지 않은 섬유는 제거하는 정선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후 펄프화된 화장지 원료를 물에서 건져내 원재판에 묻혀 초지를 완성하고 화장지 가공업체에서 무늬나 엠보싱 처리 후 판매용 화장지로 포장합니다. 분리수거된 유리병은 이물질 선별 과정을 통해 이물질을 거른 후 색상 선별을 통해 동일한 색상끼리 분류되고 분쇄 가공을 거쳐 재생 원료로 제작됩니다. 이 재생 원료는 유리병 및 식기류, 유리블록, 글라스 타일, 글라스 비드 등으로 제조되어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속캔 재활용 방법을 살펴볼게요. 분리수거된 금속캔은 철캔과 알루미늄 캔으로 선별된 후 압축 공정을 거치게 되며 철캔과 알루미늄 캔 각각의 선별 압축품은 제철 제강 공정을 통해 각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플라스틱류의 재활용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MR은 물성 변화 없이 플라스틱에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재활용이 되며 재생 원료, 재생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방법입니다. CR은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유류나 기초화학 원료인 재생유가 되는 방법이며 TR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 제조하여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플라스틱류는 재질에 따라 재활용 방법과 기술 수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페트병 및 단일 재질의 용기류는 시장성 및 부가가치성 측면에서 대부분 고품질 원료인 플레이크 또는 펠릿으로 재활용합니다. 그럼 페트병의 재활용 공정을 살펴볼게요. 선별품을 반입하여 투입한 후 라벨 스트리퍼, 송풍 텀블러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1, 2차 색상 선별, 색상별 수 선별, 파쇄 과정을 거치며 1차 세척 후 세척품을 저장하고 본 세척, 다단 세척, 열풍 냉풍 건조, 색상 재질 추가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 원료를 포장하고 출하시킵니다. 이렇게 재생 원료로 만들어진 페트병은 시트 원단, 섬유류, 부직포, 페트 와이어 등으로 재탄생됩니다. 단일 재질 PE, PP, PS 등 용기류는 펠릿으로 재생되는데요. 선별품의 반입, 분쇄, 세척, 용융 압출, 냉각, 절단 과정을 통해 펠릿으로 재생됩니다. 또한 이렇게 생성된 펠릿은 플라스틱 상자, 팔레트, 파이프, 지중 전선관으로 재탄생하여 이용됩니다. 복합 재질의 용기류나 혼합 재질 상태의 필름류 포장재는 고품질 재생 원료화 기술이 미흡하여 중저급 원료나 제품 생산, 유화, 고형 연료화 등의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필름류 포장재의 재활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성형 제품, 재생류, 고형 연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데요. 성형 제품은 다음과 같이 생산됩니다. 필름류 포장재는 선별품 파쇄 후 용융하여 재생원료로 생산되고 재생원료를 용융 성형하여 성형 제품으로 만듭니다. 필름류 포장재의 대표적인 성형 제품으로는 제수변 보호통, 지주 받침대, 한옥기와 보빈, 빗물바지, 오수바지 등이 있습니다. 재생류는 다음과 같이 생산됩니다. 반입된 선별품을 파쇄한 후 열분의 공정과 냉각 응축을 통해 재생류로 생산됩니다. 고형 연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생산됩니다. 반입된 선별품을 파쇄 후 자력 선별, 분쇄, 정량 공급기를 거쳐 성형 후 고형 연료 SRF를 제조하여 연료로 이용합니다. 발포합성 수지는 수거 분쇄 후 감용화를 통해 잉고트 생성 후 잉고트 용융 압출 과정을 통해 펠릿화하게 됩니다. 이 펠릿은 액자나 건축 몰딩 등 다양한 제품으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EPR 대상 포장재 발생 및 재활용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국내 포장재 재활용률은 2003년 EPR 제도 도입 이후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EPR 대상 포장재를 세부 품목으로 나누어서 알아볼까요? 국내 종이팩 재활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이팩은 다른 품목에 비해 재활용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의무 이행률도 낮은 편인데요. 종이팩의 재활용률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30% 이상을 유지하였지만 2014년부터 다시 20%대로 떨어져 2016년에는 단 26%만이 재활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종이팩의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일반 종이와의 혼입 배출로 인한 회수량 부족과 멸균팩의 제품 품질 하락의 원인으로 제지사가 사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병의 재활용률은 약 70%대입니다. 지난 2015년에 비해 2016년 재활용률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회수 과정에서 색상 혼입 파쇄로 인한 매립 처리 등 회수 시스템의 문제와 재병사의 한정된 수요 때문입니다. 금속캔의 2016년 재활용률은 2015년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의무량 대비 이행률을 살펴보면 철캔 105%, 알루미늄 캔은 95.7%로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성 감소로 인한 회수 기피 및 출고량 급증으로 알루미늄 캔의 의무 이행률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페트병의 재활용률은 2009년부터 80%대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의무량 대비 이행률로 보았을 때 2015년에 비해 2016년 1.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무색 페트병 중 생수 및 음료 페트병의 출고량이 급증하였고 유색 페트병 중 화장품, 세제 용기의 재질이 PP, PE에서 PETG로 변경 및 음료 유색 페트병의 출고량 증가로 인한 재활용 제품의 품질 저하와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성 감소로 인한 회수 재활용 기피가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 이행률은 2015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재활용 의무량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발포 합성 수지의 2016년 재활용량과 재활용률은 2015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평가하기.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리하기. 살펴본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장재 재활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폐기물 에너지 회수율 산정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